남편 때문에 초과래 중인 아내분의 사연이에요. 신혼인데? 초등학교 동창인 남편과 7년 연애를 하고 결혼한 지 10개월 된 늙은 새댁입니다. 저에게는 시누이가 7명이 있습니다. 제 남편이 7녀 1남 중에 막내예요. 와. 지저스. 1남 중에 막내예요. 아직 어렵고 불편하지만 그래도 시누이들에게 직접 소통하려고 하면 네. 남편이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. 무조건 맡기만 하는 남편 때문에 오해가 더 생기는 것 같은데 어쩌죠? 라고 사연을 지금 보내주셨습니다. 아니 가족들 이름하고 얼굴 매치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. 그죠? 그러니까요. 와, 그 사연자분 어디 계세요? 아유 반갑습니다. 네. 어머나 세상에. 우리 아내분께서 시누이가 7명인 거 알았을 때 결혼하기 전에 이제 솔직히 이 부분이 좀 고민이 되지 않으셨습니까? 저희가 연애한다고 하고서 한 4년 뒤에 부모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때까지도 전화 오고 그런 적은 없었어요. 컨택이 없어서 나 시집 가도 그냥 제사 드리고 그냥 명절 지내고 그러면 될 것 같다 그렇게 쉽게 생각을 했는데 결혼하기 몇 달 전부터 신랑한테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. 네. 저희 부모님도 저희한테 그렇게 전화 안 하시고 시어머님도 그렇게 안 하시는데 형님이 유독 그러시니까 간섭하는 것 같은 거예요. 저는 그게. 저희 부모님도 저희한테 그렇게 전화 안 하시고 큰 사건 몇 개를 말씀해 드리자면 첫째 형님은 제가 없는 줄 알고 통화를 하면서 야 니네 장인은 맨날 술만 마신다며? 그거를 제가 들었어요. 근데 그거는 좀 들으면 기분이 그리고 이제 청첩장을 가져다 주러 갔는데 네네. 저는 솔직히 좀 내가 미안했어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셨는데 우리 엄마 골다공증이 심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소고기 구워서 너네도 먹고 어머니도 꼭 드려라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근데 제가 그때 기분이 조금 그랬는데 남편이 누나 우리가 8명이야 자식이 우리도 못하는 거 얘 시키지 말자. 그렇죠. 대리어도죠. 네 대리어도. 그렇게 말해줘서 네. 그래도 나 결혼해도 혼자 싸우지는 않겠다 그 생각해서 이제 결혼은 하기로 마음 먹은 대로 갔어요. 그리고 이제 그 결혼식 때 다 꾸미고 나서 나오는데 나가면서 형님들 봤으니까 인사를 했어요. 안녕하세요. 네네네네. 인사를 했는데 그렇지. 분명히 아이 컨택을 다 했는데 아무도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. 그 인사를. 왜 그랬을까? 그냥 나 근데 그 너무 그냥 나 진짜 하지 말까? 진짜 넘어갈까? 진짜 그런 마음이 너무 들어서 들어가서 사진을 찍는데 내가 지금 이게 뭐 하는 건가? 그러면 나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. 네. 또 친구들이랑 사진 찍은 것도 기억도 안 나고 그리고 그 와중에 형님들 들어오셔가지고 내 동생 멋있다. 그러고 아니 둘이 잘 어울려 그런 게 아니라 내 동생 멋있어. 내 동생 화이팅 막 그러시는데 그때 이거 아닌가 그렇게 조금 후회했었던 것 같아요. 제일 처음 그렇게 후회했던 것 같아요. 이게 뭔가 네. 첫 단추부터가 이 약간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이 얽혀 있네요.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이 얽혀 있네요. 이 시누이분들과 사이에서 소통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준다거나 이런 좀 조력자의 역할이 좀 있었습니까? 남편이 이제 제가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는 거를 싫어해가지고 네. 자기한테 말하면 형님들한테 말을 전해준다든지 그렇게 하고 자기는 잘 단도리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를 통보를 받아요. 이렇게 해서 갔다 와야 돼 아니면 같이 가야 돼 그렇게 통보. 저는 이제 통보하지 말고 같이 상의를 했으면 좋겠어요. 남편분 지금 얼굴이 고구마 7개 먹고 물을 먹지 못하는 그런 표정이거든요. 어때요? 힘들죠? 네, 힘드셨죠? 네, 알겠어요. 네, 알겠습니다.
네. 나 저 어디 스튜디오에 외풍 있는 줄 알았는데. 네, 알겠어요. 네, 알겠습니다. 어디 바람이 새는 줄 알았어. 깊은 한숨. 그 아내분께서 그 신우이분들하고 직접 소통을 하고 싶어 할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왜 남편분께서 그걸 차단하고 계시는지 그게 정말 궁금해요. 그런 느낌이 좀 있었죠. 이게 서먹서먹하다 보니까 네. 이제 조금 친근감이 느껴질 때 이제 개인적으로 전화를 이렇게 드리겠다 해서 그 전까지는 이제 되도록이면 제가 얘기를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. 왜냐하면 이게 자칫 잘못 가면 소통이 아니라 맞짱이 될 수가 있거든요. 맞아요. 예. 그 남편분은 그 불안한 느낌을 아는 거야. 그래서 그 무게 중심이 안전할 때 개인 번호를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. 맞아요. 그래요? 예. 혹시 그러면은 아내분께서 전화를 좀 드려보시면 되지 않습니까? 이것도 제가 좀 민감하다고 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연락을 하려고 그러면 항상 그게 떠올라요. 안녕하세요. 그랬는데 인사 안 받고. 인사를 안 받았던 게 기억이 나요. 그거 진짜 상처받기는. 저는 그래서 이거 너무 한이 돼요. 네, 그렇죠. 네. 그런 일을 당하면 마음에 좀 사무치죠. 네. 이제 뭐 이런 얘기를 저는 제가 보지를 못해서 네. 듣기만 했는데 네. 이게 뭐 편들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. 이게 뭐 살짝 고개를 돌렸을 때나 네. 그랬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6명이 동시에요. 다 제 잘못이죠. 눈치가 굉장하신 분. 눈치가 굉장하신 분이고. 근데 진짜 잘 된 게 지금 창욱 선생님 형제들의 이 누나들이 또 엄청 많잖아요. 맞아요. 진짜 너무 말씀을 지금 잘하신 거고. 근데 이건 한 번도 거의 얘기 안 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. 저희 프로에서. 네. 제가 저희 누나가 4명 있잖아요. 그리고 형이 1명 있는데 사람들이 저에게 형이 있다고 아예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누나는 김미자만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. 그럼 뭐 왜 얘기를 안 하겠어요? 저의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. 잘못 전달되면 되게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이제 저는 형하고 어렸을 적부터 떨어져 살았어요. 같이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그래서 제가 형을 처음 본 게 형 휴가 나왔을 때 군대. 그때 형을 본 게 처음 본 거예요. 저분들은 완전 어른이고 저는 하염없는 뭐 초등학생도 안 되고 막 이런 애였고 이제 제가 서울에 와서 이제 음악을 군대 제대하고 24살에 하겠다고 해서 이제 제가 형네 집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얹혀 살았죠. 살 데가 없고 이러니까 처음에 고시원 살다가 그래서 형네 집에 이제 옥탑방이 있었어요. 제가 그 옥탑방에 살았는데 이제 형네 집에서 밥을 얻어먹고 올라가야 돼요.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형하고 살아본 적도 없으니까 좀 이제 어색하죠. 마치 시누이 뭐 이런 그런 것처럼. 그렇죠. 나 조금만 이렇게 뭐 먹고 갈게 이러면서 형은 계속 텔레비 보고 제가 이제 여기서 밥을 이렇게 거기서 냉장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먹었던 것 같아요. 내가 너무 거지 같은 거예요. 거기 이렇게 막 그렇게 환영하지도 않는데. 제가 그때 제 마음에 좀 그랬나?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회적 실력도 없고 돈도 없고 오직 자존심밖에 없는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근심 고민을 엄청 하다가 이제 장염에 걸리고 응급실에 실려가고 그리고 이제 병원비가 없었어요. 근데 이제 연락을 할 데가 없잖아요. 형한테 연락을 했죠. 뭐 저랑
거의 제가 기억나는 대화가 없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나는 이 돈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. 안 그러면 퇴원도 못 하니까. 그리고는 이제 큰 누나가 저보고 너 서울에 형 누나 없다고 생각하고 살으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다 물리적으로는 도움을 받았는데 이상하게 저한테 그게 칵 남더라고요. 그러니까 시간이 나중에 많이 지나고 나서는 그 말이 다 맞고 또 힘들 때 누나가 다 돈 내줬고 했는데 내가 그때 너무 힘드니까 그 말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. 앞뒤는 다 생각 안 나. 얘기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. 진짜 내가 뭐 안팎으로 딱 건강하고 나 여유 있으면 그냥 이렇게 시누이들이 인사 안 했어도 뭐 이렇게 덜 상처가 되거나 안녕하시렵니까? 봐주시지 말입니다. 내가 이렇게 웃기게라도 했을 텐데 내 마음에 힘이 없어. 이 기운에 눌렸어. 그러니까 우리가 신인일 때 상처받은 게 오래 기억나. 와, 맞아요. 맞아요. 제일 그때 그 약할 때. 선배가 대기실에서 나한테 했던 말투, 눈빛. 그때 공기. 선배의 스킨 향도 우리 기억이 나. 냄새까지 다 알죠. 그럼 우리가 왜 그랬냐는 거죠. 사람은 생존해야 되니까 위험하다라는 상황이 오면 확대해서 기억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우리 여성분이 기억하는 상처만큼 시누이 분들이 줄 의도는 훨씬 적었을 거예요. 저희 큰 누나가 얘기한 건 그냥 그 의도가 아니었을지도 몰라요. 형은 되게 피곤해서 TV를 보고 먹고 가라 창호가 이랬을지도 몰라요. 근데 내 마음이 너무 쫄리는 거예요. 내 미래가 너무 불확실한 거예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만큼 해도 이만큼으로 보이는 거죠. 뭐 그분들에 대한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 마음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내 상처도 이렇게 보다듬고 내가 더 운동도 하고 그리고 또 내 마음이든 내 상황이든이 좀 더 나아지었을 때 저는 그때 다시 이걸 생각해도 좋지 않을까. 그래서 지금은 만약 마음이 불편하다면 거리를 두십사라고 추천하고 싶어요. 불편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누이분들과 거리를 두시면 어떨까? 왜? 지금 같이 붙으려고 했다가 제가 보기에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. 그리고 그거를 중간에 남편분이 조율 가능하면 좀 양해를 남편이 근데 지금 얼굴이 너무 지금 기가 너무 약해 보이죠? 지금 조금 부담이 되면 내 마음에 조금 여유가 있을 때 그때 같이 우리가 서로 좋은 얼굴을 보면 어떨까 이렇게 추천하고 싶다는 거죠. 그리고 그걸 남편분이 좀 도와주시면 어떨까. 예. 네, 아유. 힘내세요. 힘내십시오.